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활동하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 여러 가지 의논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우선은 제가 일단은 조금 대략적으로 기본 틀은 정리를 한번 해왔거든요. 같이 이야기들 좀 나누시고 이후에 조금 더 추가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일단은 가장 지금 중점 사항은 신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희경 선생님은 명단이 다 있으시고, 또 대영 선생님이랑 규영 쌤한테는 제가 명단은 다 넘겼거든요. 명단을 넘겨서 그 연락처를 가지고 뭐 반이 됐든 선생님 배치가 됐든 뭐 누수 없이 다 연락이 갈 수 있도록 배치를 이번 주 안에는 꼭 해주셔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적부 관련해서는 온라인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중점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교적부를 조금 온라인 쪽으로 다 옮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게 더 필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적부 같은 거 종이로 된 거는 직접 만나지 않는 이상 전달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거를 종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좀 볼 수 있어서 교적부는 그냥 누구나 다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주임 선생님들에 한해서 일단은 하는 걸로 할 텐데, 왜 개인 정보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학생 정보를 그 지도부들은 들어가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 그거를 공유를 해서 하면은 생각보다 자료가 잘 모이고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내일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공유를 할 테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연락처나 기본 정보부터 해가지고 그 뭐죠, 신방 사항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청년부가 되게 그걸 잘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저희에 맞게만 구색을 해가지고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거기 입력하시면 저도 뭐 따로 정보를 달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냥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신방을 하실 때는 큐티책 전달이 일단 1차 목표고, 큐티책과 함께 간식을 패키지로 좀 사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큐티책은 오늘 주문을 해서 제가 서점을 한번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아예 그냥 픽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간식은 내일 대영 선생님이랑 같이, 유빈 선생님이랑 셋이 가서 간식 사고 포장할 때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일단 그냥 사오는 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신방 관련해서 좀 얘기해야 될 게 있을까요? 애들 만나고 뭐 배치하고 이런 거? 우선은 1학년은 지금 네, 주소를 다 찍어놨거든요. 네네네. 지도에다가.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 주소랑 연관을 해서 또 네, 주변 선생님들이 막 네, 길게 신방을 못하니까 애들 알지도 네네네네. 못하고 지금. 그래서 얼굴 정도 보고 간식 정도 전달하고 큐티 전달하고 이거를 네네네네. 기본으로 저는 원래 이번 주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거를. 네네네. 근데 지금 간식 준비도 조금 안 됐고, 우리가 지금 네, 주제도 이제 뭐 내일 정도 될 것 같아서 네, 뭐 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있긴 한데 또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식사는 못 할 것 같고 애들을. 네네네네. 그래서 좀 가이드라인을 약간 우리도 지침처럼 신방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걸 좀 지도부에서 좀 정해주는 게 선생님들을 움직이게, 또 청년 선생님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맞아요. 저는 네네. 청년 선생님들한테도 한두 명 정도 지금 붙이려고 하고 있어서 네. 그 선생님들한테도 좀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긴 하겠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네네. 그러면은 일단 뭐 지금 식사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어떻게 할까요? 지침으로 해서 지침. 1월 신방의 주제는 좀 제가 했던 건 제 주제는 이건데 네. 선생님이 처음 애들을 만나야 되고 네. 1학년 같은 경우는 네. 만나보고 식사가 되니까 간식 전달하고 네. 큐티 전달하고 이게 그냥 큰 틀이 되면 될 것 같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만나는 시간을 뭐 몇 분 이내로 뭐 하건 네. 뭐 정해서 선생님들끼리 공유가 되건 뭐 이런 거를 좀 해서 안 되는 친구들은 부장님이나 다른 주임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또 연락을 해서 또 다 할 수 있도록 네. 빨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거든요. 만남이 음. 어쨌든 첫 만남이니까 이제 교회에서 만나는 게 없으니까 네네. 한 번씩 다 만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무조건. 네,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씩은 꼭 만날 수 있도록. 지금 1학년이 제일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2, 3학년은 어쨌든 지금 어쨌든 내년에 2, 3학년은 한 번씩 다 돌았고 요번에 우리가 한 번씩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요령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년마다 이제 청년쌤을 활용하는 거 네. 그거가 이제 조금 이제 관건이 되겠죠. 아마 3학년도 그렇고 이제 청년쌤들이 좀 붙었으니까 네. 그거고 지금 1학년이 선생님 얼굴을 모르니까 뭐 얼굴을 본다고 그러니까 얼굴 보여주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2, 3학년들은 얼굴을 한 번씩 받고 선생님들 알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잖아요. 협력하는 의미에서 우리 반 다른 반이 못 가도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갈 수는 있는데 1학년은 담임 선생님 개념이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생님 얼굴을 다 확인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1학년 신방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훈이랑 네. 희영이 내는 네. 남매가 어쨌든 있잖아요. 집도 아, 멀고. 네네네. 걔네 같은 경우 이제 교재를 주건 할 때 저랑 와이프랑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경훈이도 알고 희영이도 네. 와이프가 전달해서 얼굴은 알더라고요. 네. 그 동생들은 저희를 모르니까 저희가 1학년이기도 하고 네. 묶을 수 있으면 그렇게 묶어서 갈 수 있으면 좋긴 하겠거든요. 음. 네, 만약에 경훈이를 3학년 선생님 가버리면 이제 1학년 애가 좀 누수가 될 수 있겠죠. 그쵸, 맞아요. 네. 저랑 와이프랑 가면은 저도 경훈이를 알고 와이프가 희영이를 아니까 그 동생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져도 되고 아니면 동생들만 만나서 언니 오빠들한테 주라고 하면 되니까 형 누나들한테 네네. 주라고 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네네. 1학년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의방 선생님 지금 단문은 없는데 네. ACS들 아, 네네. 예 의방쌤이 7명인 것 같더라고요. 네. 7명 의방쌤이 좀 체크를 하고 거의들이 대부분 다 찬양단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맞아요. 네. 학선쌤, 유빈쌤, 하영, 마하영쌤까지 네. 이렇게 연관해서 좀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도록 지금 1학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네. 짜지는 못해서 제가 다는 못 네네네. 짜는데 오늘 짤 건데 네.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위례에 사는 두 친구는 뭐 다빈 쌤이 하고 저는 여기서 되도록이면은 집 주소 가까운 데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역이랑 네네네. 주소 가까운 쪽으로. 네.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되도록 좀 많은 부담을 좀 줄이고 기존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은 그 범위를 좀 할 수 있게. 근데 지금 오늘 재균 쌤 오늘 혹시 들으신 분 계시나요? 아, 오늘인가요? 오늘로 발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9일. 오, 네. 모르시죠? 근데 재균 쌤이 발표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그러다 되면은 재균 쌤까지 해서 저희는 이제 우선 기존 선생님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네, 오늘 났네요.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한 2영혼 정도. 아, 네네. 그리고 크로스 체킹하면은 좀 더 늘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우선 1학년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1학년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선 1학년이 네. 반이 없어서. 3학년도 그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청년 선생님들이랑 그 기존 선생님들이랑 좀 이렇게 좀 크로스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 명이 뭐 이렇게 맞는 것보다도 그래서 좀 될 것 같고 2학년은 그 새로 오신 새로운 신 선생님하고 네. 새로 오신 선생님하고 저하고만 네. 지금 제가 계획하기는 네. 저희는 2학년은 4명이거든요. 네네. 청년쌤이. 네. 네, 4명이라서
새로 오신 선생님도 적응하기 힘든데 청년쌤이랑 같이 붙여놓으면은 또 네. 조금 어떤 리더를 해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서 네네. 새로 오신 선생님하고 저는 그냥 청년쌤 없이 아, 물론 네네. 같이 가지만 청년쌤 없이 하고 나머지 네 분만 네. 뭐 남자 선생님은 여자 쌤을 배치하고 여자 쌤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크로스 돼서 해서 이제 좀 체킹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양수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혜영 쌤이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거고 해서 중등부 때 조금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중등부 교사를 하셔서 뭐 얘네들이랑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려해서 이제 약간 혜영 쌤 반 선생님으로 그냥 배치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방 가이드라인이 언제까지인지는 없을까요? 뭐 이렇게 언제까지 신방을 좀 맞춰주십사라는. 그거는 한번 정할까요? 지금 정해야 될 것 정해야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네. 교재가 PT 교재를 주면서 신방을 해야 되니까. 교재는 네, 빨리 가야 되긴 하거든요. 음. 약 100개 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일단은 최대한 전화 쪽으로 하고 다음 주에 한번 다 도는 걸로 할까요? 9일. 여쭤보는 분들이 너무 이게 교재 PT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우선은 신방 네. PT책을 좀 전달을 하고 네. 뭐 선생님 따라서 우편을 붙일 수도 있고 그 애들이 또 저거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우편을 붙이든지 뭘 하든지 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런 게 나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는 신방을 하셔라 이렇게는 되고 신방 일지를 좀 올려달라 언제까지는 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만 뭐 통화했는지 아니면 얼굴 봤는지 정도 네. 체킹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작년 같은 우리 요번에 갔던 경우는 진짜 형제끼리 붙어 있는 경우는 던져주고 오면서 형한테 갖다 줘라 막 이런 식으로 하긴 했거든요. 네. 이제 그게 파악이 되면은 이제 서로 많이 갈 필요는 없고 근데 1학년은 어쨌든 선생님이 한번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어쨌든 뭐 형제한테 전달하는 것보다는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전달한 애들 제가 몇 명 얘기를 들었는데 뜯어도 안 봤다고 전달 안 된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친구들이 참 같은 집 사는데 그래서 네. 그러면은 신방이랑 뭐 간식 이런 거는 한번 좀 정리를 일정이랑 제 체크리스트만 한번 대략적으로 짜서 올릴게요. 한번 봐주시고 같이 피드백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학년별 모임을 한 번은 그러니까 개인별로 신방하는 것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오프라인이 언제 열릴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상 뭐 바로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혹시 한 10일 주일날이나 아니면은 뭐 날짜는 따로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 저희 그냥 선생님들 송년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줌에서 좀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은 가지면 어떨까 싶긴 했는데 이거는 어떠세요? 생각은 좋은데요, 목사님. 네. 아이들이 얼굴을 안 비춰주니까 네.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줌 모임 같은 거 자체를 네네. 아니야, 줌 모임 자체는 좋은데 아이들이 얼굴을 안 비춰주더라고요. 저희 그렇긴 하죠. 뭐 하다못해 예슬이도 같이 집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자 다 방에서 지금 줌으로 하는데 예린이는 이제 뭐 감사문을 발표해야 네.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지혜랑 얼굴을 네. 공유했고 네. 예슬이는 제가 분명히 얼굴 비춰라라고 했는데도 알겠습니다 했지만 네. 친구들이 얼굴을 안 비치니까 본인도 이제 얼굴을 못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학년별로 모이면 좀 덜 부끄럽거나 덜 쑥스럽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한번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우선 근데 네. 목사님 선생님 소개잖아요. 근데 선생님 사실 소개하고 인사하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지금 첫 주에 지난주에 저기 카톡방에다 얘기했던 것처럼 1학년은 선생님 얼굴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죠. 청년부 선생님 소개를 하고 1학년들은
선생님 얼굴을 알아야 돼서 지금 우리가 20명 아마 그날 줌 영상 찍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네. 한 1학년 선생님들은 요번 주에 예배 드릴 때 첫 주니까 가서 그쪽에서 인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줌으로 하는 것보다? 아, 이번 네, 그렇군요. 현장에 가서 1학년 선생님들은. 근데 제가 예배를 온라인 할 때는 음. 계속 이제 줌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줌이 줌으로 하는데 좋아요. 줌으로 다 같이 들어오긴 하는데 우선은 선생님들은 그냥 가서 그쪽에서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얼마 안 되니까 거기서 네. 인사를 시켜주는 게 애들은 나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줌으로 하면은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들 그냥 화면에 얼굴 잘 띄워주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줌으로 드려보니까 이 마이크랑 듣는 거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공간에 이렇게 있으면 많아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사실 시온이랑 혜준이는 초등부랑 유년부 섬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드렸는데 설교 때는 상관없는데 다른 거 할 때는 애들이 이어폰을 막 꽂거나 이게 되게 그 분위기 자체 거기에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줌으로 혼자 이어폰 끼고 듣는 게 훨씬 더 좋고 소통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어폰으로 껴서 듣지 않은 이상 뭐를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만약 선생님들 얼굴 인사시키는 거라면 네네네네. 줌으로 하시고 네네네. 아이들이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고 해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인사하고 이 정도는 그냥 네네네. 예배 후에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걸로. 그리고 신방을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각인이 돼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제 생각은 네네네. 1학년 선생님들만 소개가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 선생님들의 소개보다는 네. 기존 고등부 멤버들이 1학년 아이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네. 기존의 선생님들과 기존의 회원들이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전에 고1 애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겠죠? 네. 그 아이들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네. 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줌으로 하게 되면 연초에 하는 것처럼 왜 연초에 되게 되면 뭐 1학년 선생님, 2학년 선생님, 3학년 선생님 소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줌으로 네. 하게 되면. 맞아요. 그 부분은 그냥 줌으로 하면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1학년 선생님 노력을 해서 애들한테 좀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네. 아이들 소개도 좀 있었으면 좋긴 하겠거든요. 저도 그런 건 있으면 모르니까 아이들을 알 네.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2, 3학년도 지난번에 줌 예배 때 그래도 그걸 많이 들어왔는데 1학년들이 줌 예배를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참 이제 주중에 선생님들 계속 연락을 해서 줌 예배를 많이 들어와야지 선생님들도 되는 거고 명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 2, 3학년도 그런 지금 모양새인데. 그래서 그냥 제가 왜 학년별 줌 모임을 생각을 했었냐면 아니면은 그냥 조금 급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1월 2일 정도 토요일 날요. 1학년들만 조금 줌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1학년들끼리 있으면 저는 좀 오픈을 할 것 같거든요, 애들이. 그렇게라도 학년별로. 네, 학년별로 좀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갖고 들어오면은 조금 더 이게 그러니까 전체 대그룹으로 얼굴을 비치는 거랑 또 그 학년들끼리 먼저 했다가 대그룹으로 오는 거랑은 조금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많이 이게 그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제가 그냥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일 날 그냥 늦추는 것보다는 2일 날 토요일 날 예배 전에 한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왜냐면 그냥 첫 모임부터 그냥 대그룹으로 얼굴 보여줘라 하면 저 같아도 좀 안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근데 먼저 2일 정도의 이제 선생님들이랑 아니면 애들이랑이라도 먼저 줌을 한번 하고 나면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을 비칠지는 저도 미지수기는 한데 그 전에 그래도 좀 미리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저도 1학년 아이들한테는 이번 주는 다 전화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모임을 갖고 예배 오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좋은 아이들 같으세요. 지금 관건은 1학년이에요. 왜냐면 저희도 2학년도 네네. 애들끼리 사실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도 애들이 클릭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 2학년은 아, 2학년 단체 카톡방에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는 안 들어가고 뭐 저기 예은이 이런 애들 네네. 시켜가지고 네. 선생님 들어가면 니네 눈치 뵈니까 음. 들어와라 뭐 하라 이런 거는 이제 예은이한테 전체 카톡방에다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알아서 푸시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는 3학년에 그런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중3 애들이 그런 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조성을 하면 네. 나을 것 같아요. 학년 반 이런 게 아니라 보니까 단체 카톡방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들어가고 애들끼리 이제 좀 미덕격 되는 애들한테 네가 올려서 좀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자기네들이 또 알아서 공유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1학년 소개 관련해서는 대영쌤이랑 내일 저 만나니까 한번 저는 뭐 간단하게라도 좀 있으면 좋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네. 궁금한 게 이번 주 안에 네. 뭐 제가 오늘 안으로 배분을 하고 선생님들한테 배분을 하고 네. 내일부터 아이들한테 신방을 했을 때 네. 전달되어야 될 꼭 전달되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1월 2일 날 학년별 모임, 그다음에 뭐 그게 줌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꼭 선생님들이 맡은 애들한테 꼭 전달해야 될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랑 학년별 모임이랑 모임만? 큐티 관련된 것만. 그래서 큐티 책 나눠줄 거다. 그리고 음. 그러니까 왜냐면 LCS 애들은 그래서 학교에서도 문의가 왔었거든요. 이번에 네. 큐티 책 어떻게 하냐고. 아니면 걔네만 먼저 좀 빨리 줘도 되고, 걔네는 그거를 뭐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게 그거여가지고, 그럼 뭐 그런 그러니까 LCS는 지금 1학년 애들이 올라온 애들이 거기 있으니까 대영쌤이나 누가 가서 거기 7명이라 그러면 7명한테는 전달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시간 되면 목금을 전 움직일 거거든요. 아, 네네네. 그냥 움직일 거예요. 그냥 뭐 안 돼도 다 못 움직여도 그냥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큐티 네. 책만 있으면. 이 정도만 일단은 전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주일 네, 예배랑. 알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학년별 모임 관련해서는 2학년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2일 날? 2일날? 아니면 좀 이거는 시간을 갖고 할 거예요. 2, 3학년들은 어차피 좀 아니까. 저는 2학년 애들은 뭐 특별히 음. 사실 다 알고 있고 전달 사항이 없어서 그것만 네네. 전달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선은 이제 청년부 선생님들하고 매칭하는 것 때문에 네. 그것 그래서 때문에 아예 그렇거든요. 그때 보니까 청년들이 게임 같은 거 몇 가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음. 게임 같은 거 몇 가지 하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게임 같은 걸 좀 준비하라고 해서 하고, 그냥 몇 개 이제 그 기프티콘 조금 이렇게 전달하고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한 막 길게 안 해도 되고 한 30분 정도씩이라도만 한 번씩은 학년별 모임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어쨌든 그럼 저는 그냥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네네네네. 가능한지. 네. 왜냐면 지금 네. 1월 달 초면은 이제 저희 선생님들 아니면 직장 가진 선생님들은 사실 상반 1월 초까지는 엄청 바쁠 거거든요. 새해 네. 바뀌고 나면 또 업무적인 문제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네. 2일은 1학년만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머지 왜냐면 3학년들은 이제 한 1월 10일이나 주일날 그냥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바로 들어오라고 해서 하면은 네, 어떨까 싶긴 2학년 해요. 같은 경우는 네. 선생님들을 다 아니까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네. 청년 선생님들만 매치시켜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예배는 그냥 온라인은 줌으로 이제 계속 하고, 제가 그 고등부 거를 만들었어요. 고등부를 만들어서 잠시만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고등부 설교랑 이런 카테고리를 다 좀 나누려고 해가지고 고등부 거를 따로 만들었고, 이거 이제 이것도 홍보를 한번 해주시긴 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설교 보면은 이번에 거는 줌 형식으로 해서 한 거 그대로 올렸어요. 최대한 바로 그날 올릴 테니까 혹시 못 본 아이들 있으면은 여기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사님, 네.
주일날 줌 예배 드릴 때요. 네네네. 같이 온라인, 그러니까 줌으로 뭐 혹시라도 못 들어가거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 그 일반 온라인 예배처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유튜브 라이브로요? 네. 아, 그게 안 돼요. 그게 하려면 그게 안 시스템이 돼. 네. 줌이면 줌, 네. 온라인이면 온라인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네네네. 그래서 줌으로 했던 걸 녹화를 해서 바로 올리는 네네. 기는 한데 그게 두 개 다 되면 좋은데 그러면 카메라도 2대 있어야 되고 뭐가 좀 장비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본 아, 거예요. 네네네네네. 네네.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 했는데 음, 그게 좀 쉽진 않네요. 네. 네. 그래서 바로 오프라인이 풀리면 그때부터는 뭐 줌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때는 유튜브로 계속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건데 이제 예배 섬김이를 이번에 특별히 또 온라인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완전히 인제 다 그 교육자나 준비하는 사람 입장으로 다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배처럼 학년별로 아예 예배 섬김이를 쪼끔 편성을 하면 어떨까 했어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대표 기도도 학년 거기서 줌으로 하니까 어차피 선생님 한 주, 학생 한 번, 선생님 한 번, 학생 한 번 이런 식으로 짜서 진행을 하고 성경 봉독도 제가 안 하고 그냥 이번에 은총이가 했던 것처럼 학생들을 쪼끔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간증 이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매주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학년별로 학생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좀 간증이나 이런 이제 서로에게 쪼끔 나눠서 은혜가 될 만한 것들을 한 번씩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3 학년 청년 선생님들 모였을 때도 얘기를 해 보니까 뭐 임세연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또 외국에서 생활도 많이 하고 인도 막 선교 경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콘텐츠들이나 이야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혜랑도 지혜 예린이 와서 인제 쭉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풍성하게 같이 나누면은 너무 은혜가 되게 많은 것들을 좀 느껴 가지고 이걸 그렇다고 매주 하기는 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 학년별로 아예 1월 달은 3 학년, 뭐 2월 달은 2 학년, 3월 달은 1 학년처럼 해 가지고 예배 섬김이를 선생님들이 그냥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쪼끔 이거를 연합해서 만들어 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어떠세요? 그래서 만약에 1월 하면은 대표기도, 성경봉독, 간증은 인제 뭐 하나로 하고요. 환영팀도 그래서 학년별로 해 볼까 해요. 이번에 팀 구성을 할 수가 없어서 환영팀이 아니라 그냥 환영인데 환영도 뭐 1 학년 뭐 몇 센터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좀 이게 로테이션 돌면서 전체 1월 예배를 3 학년이 먼저 이렇게 섬기면서 나간다. 그래서 학년이 그 예배를 또 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좀 구성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쪼끔 예배가 그냥 목표는 그거였어요.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좀 만들면 어떨까?' 싶었는데 어떠세요? 환영 같은 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인제 오프라인으로 열리면 그때 인제 음. 원래 환영팀이 했던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저는 고등부 환영팀 너무 좋더라고요, 들어올 때부터 환영해 주는 거는. 근데 이제 목사님 어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 네. 그 형식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목사님? 아 해요 대표기도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하고 선생님하고 애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네. 이미 짜여진 틀인데 이제 그 마지막 주에만 이제 간증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니죠. 성경 봉독은 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좀 네. 추가를 하고요. 환영은 환영팀이 했다면 이번에 바뀐 거는 환영을 아예 1월 달을 그냥 학년이 다 담당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저 환영이라는 거는 오프라인일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깐요. 어쨌든 네. 요 예배 양식은 성경 몽독만 학생이 누가 한 거 하든지 고것만 이제 짜여진 이렇게 순서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환영도 마지막 사실은 저는 온라인에서도 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10분 전에 열었을 때 그 애매한 시간들을 조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만약에 있으면은 고민을 해보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대표 기도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하고 마지막 주만 학생들 중에서 임원들이 임원. 다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게 조금 약간의 변화? 네. 기본 틀은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상태를 봐야 되는 게 대표 네. 기도들도 1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그렇고 저희도 학년도 마찬가지로 네. 그거를 이제 부담스러워하거나 네네네. 더군다나 이제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꾸. 네네네. 그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은. 근데 그걸 훈련받고 이래가지고 네. 상반기는 뭐 띄엄띄엄 하더라도 이게 하게 되면 하반기 때는 또 오프라인으로 또 전환되면은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음. 줌으로 하게 되면 애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훈련이 안 되면.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영상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대표 기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 형식에 맞게만 조금 세우면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학년별로 한 번씩 맡으면은 4달만 하면 되거든요. 한 학년당. 한 학년당 4번이면은 4번에 사실 2번씩이면 한 8명 정도밖에 어쨌든 거의 못 하거든요. 학생으로 하면. 그래서 그러면 1월 달에 만약에 1월 어. 첫째 주다 그러면 뭐 첫째 주에는 선생님이 하고 그쵸. 둘째 주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러고 성경 몽독도 그냥 1학년이 저기 대표 기도하는 날은 1학년에서 아무나 성경 몽독을 누가 시키면 되고 그렇게 줄을 아예 딱 정해서 하면은 네. 막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둘째 주는 만약에 3학년이 한다 그러면 둘째 주는 3학년 고정. 그래서 근데 3학년 애가 그 돌아가면서 그 주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달별로 가려고 했던 게 그냥 딱 그냥 기억하기 편하게 왜냐면 이게 주차가 약간 5주고 4주고 5주고 4주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학년은 또 3개잖아요. 이게 약간 돌 때 로테이션이 약간씩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5주차 그러면 5주차 음. 되는 주는 음. 청년샘을 완전히 다 포진시키던가. 1년에 4번밖에 없어요, 목사님. 5주는 1년에 4번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인제 4주차만 있어도 저희가 학년이 3개니까 이게 어쨌든 약간 네, 선생님 예.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 1학년, 2학년, 3학년. 네네네. 그러면 첫째 주에는 4주가 되고 5주째는 청년 선생님. 희경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너무 그냥 근데 만약에 월별로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을까요? 월별로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월별로 학년에서 알아서 네. 하면은 저희가 귀찮습니다. 월별로 이렇게 1월은 그냥 다 부담스러울 3학년. 수 있어요. 월은 이렇게 왜냐면 네. 한 달 하고 또 3개월 뒤에 하긴 하는데 학년 자체에서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다 그 달을 다 맡아야 되니까. 부담이. 음. 사실 학년별로 하면 어쨌든 12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네. 주로 할 경우는 1학년이 하면은 52주니까 계속 4달이면 4달째로 들어가기 때문에 12번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1월 선생님들도 애들 상태 봐서 2월 네. 달부터 한번 할지 말지 결정해 보죠. 2월부터. 1월은 한번 기존대로 돌려보고 3학년들도 만약에 광고를 미리 해서 니네들이 이렇게 네네. 해서 안내 말고 이제 뭐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 몽독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계속 주지를 시키고 네.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돌아가는 걸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네. 한번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헌금도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헌금이도 있고. 근데 1년 내내 온라인 예배 줌 예배라고 저는 생각 안 돼요, 목사님. 네네네. 1, 2, 3월 정도까지는 온라인이 아무리 길게 가도 그렇게까지밖에 안 갈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네.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정부 지침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도 오프라인이 다시 돼도
참여할 수 있는 좀 접점 많이 만들어주고 싶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때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네네. 그냥 오프라인으로 그대로 와도 성경 봉독도 사실 제가 했었으면 그냥 학생 한 명이 나와서 조금 세워줄 수 있는 거리를 좀 더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 거였고, 학년별로 조금 진행을 하면은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거기에 따른 이제 그런 좀 저는 책임감들이 사실 목사님 저게 네,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청년생들이 저기 할 수도 있고 한데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간증이라는 거는 되게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간증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네. 누군가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면 메인이면. 근데 이거를 그냥 조금은 이제 부담을 좀 더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때는 사실 뭐 간증이 아니라 뭐 특송이 되거나 뭐 특주가 돼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꼭 이게 제가 너무 간증이라 해서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나눔. 예, 뭔가 이렇게 순서. 예? 특별 순서. 뭐 특별 순서, 특별 순서, 뭐 나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조금은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대표기도, 성경봉독, 환영, 헌금은 저희가 짜놓은 거에 너희가 들어오는 거라면, 간증이나 특별 순서, 나눔은 조금 본인들이 구상을 해서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범위와 구조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넣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무겁게 무조건 간증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냥 근데 목사는 예. 특별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요? 한 달에 한 번은 특별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그쵸. 음.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줌으로 했을 때는 상관이 없고 온라인을 했을 때 상관이 없는데, 오프라인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만약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러면 만약에 성경 공부하고 반별 교재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주중에 한 달에 세 번 정도밖에 GBS를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는, 아니면 용진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설교랑, 그때는 아예 제가 설교를 안 하게 했지만 설교랑 저랑 좀 밸런스를 맞춰서 제가 조금 짧게 하고 진행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나름이고 구성하기에 나름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학년이 한 월을 맡았으면 좋겠는 게, 그거를 아예 전체적인 거를 같이 구성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차별로 나뉘어버리면은 사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전체가 아니라 너무 나뉘게 되면은 이게 뭔가 집중할 수 있거나 이제 같이 구상하거나 이런 거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년별로 조금 하면 어떨까 싶었던 거였고, 그러니까 환영이나 이런 것도 사실 그 플랜카드 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진짜 특별하게 뭐 이번 달에는 뭐 이런 소품들을 좀 사가지고 같이 뭐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냥 제가 1년 동안 뭐 다 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이제 환영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만들어놓은 피켓이 그냥 1년 동안 사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애들이 많았는데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그 환영 팀장 혼자 하고 있고 이런 게 좀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은데 너무 나는 환영팀이 아니니까 안 해도 돼, 이런 게 자꾸 인식이 생기니까, 학년에서 맡으면 환영팀 같은 거라도 한 번씩은 해볼 수 있게끔 이제 기회를 계속 열어주고 제공해주자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뭔가 역동성이 생길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너무 저랑 이제 찬양팀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거기 안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도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조금 그런 고민들이 1년 동안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우선 저희가 네. 오프라인을 한번
부딪혀 봐야지 나올 결론 같아요. 그건 목사님. 음, 왜냐하면 환영팀도 마찬가지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네, 2학년 임원단이 설정이 되다 보니까 임원단 중심으로 움직였던 거고 네, 그리고 어쨌든 2학년은 뭐 메인이다. 2학년 임원단이니까 임원단이 준비하고 사실 음, 환영팀도 네, 뭐 학년에서 환영팀 한 사람 다 지원 받습니다라고 해가지고 1, 2, 3학년 구분 없이 받았던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2학년만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안 나온 애들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애들만 하게 된 거니까 이 환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좀 오프라인이 재개가 되고 아이들이 지금 목사님 얘기했던 학년별 대표를 세운다 그러면 음, 그건 아이들한테 한번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던져줘 봤으면 좋겠어요. 음, 1, 2, 3학년 대표가 몇 명이 모이든 그러면 니네들이 이 시간은 니네가 어떻게 할 건지 니네가 한번 계획을 짜봐라.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라 아이들 자체적으로 학생회처럼 움직여서 환영해서 니네들이 뭐 1학년이 하든 2학년이 하든 뭐 섞어서 하든 그건 니네들이 한번 짜보지 않겠니라고 던져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환영팀이 다시 부활을 하는 거네요. 환영팀 그쵸 어쨌든 아이들도 조직이라는 게 있어서 그 활동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꾸려 나가는 방법들을 사실 배워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음, 선생님이 니네 이거 요번 주 니네니까 니네가 해 이게 아니라 니네들이 환영팀을 이라는 게 있는데 니네들이 할 수 있는 소스는 요 주에 요거하고 요거다. 아니면 우리 저기 뭐 매월 마지막 주 이거 간증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뭐 선생님들이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아이들한테 매월 넷째 주는 니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뭐 시간은 얼마나 줄 테니까 뭐 니네끼리 뭘 하든지 뭐 간증이라도 좋고 뭐라도 좋고 뭐 악기 연주도 좋고 막 이거는 니네들이 한번 해보지 않겠니라고 던져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목사님이 참여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 시간이. 네. 지금 목사님이 바라시는 게 그 방향과 맞다고 보고요. 같다고 보고 저는 같은 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경 그거를 선생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짜서 거랑 근데 학년별로 우리가 니네가 해라 너네가 하라 이게 아니라 요 시간은 너희들 시간이니까 한번 꾸며보지 않을래라고 던져주는 게 애들한테 던져주는 게 낫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목사님은 달이라고 하는 리미트를 준 거고 희경 쌤은 그것까지도 굳이 지금은 한정을 주지 말고 목사님께서 이제 달을 통째로 맡겨서 그 아래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자기들이 구성해보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고 희경 쌤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애들이 할 수 있다는 한도 내에서 뭐 환영팀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걸 학년 중심으로 달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목사님 의견 같고 그 마저도 희경 쌤은 나중에 좀 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했을 때 던져주면 좋겠다는 얘기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희경 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취지는 정확히 맞는데 제가 그냥 이번에 2021년을 좀 준비를 하면서는 기존의 방법은 아예 이번 한 해만이라도 좀 지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프라인으로 가도 지금 왜냐면 왜 팀을 다 없앴냐면 오프라인 모임이 안 되니까 다 없앤 거예요. 그게 그냥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프라인이 돼도 팀이라는 개념을 없애려면 한 학년에서 이 한 달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책임감을 주게 되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가 이거 해, 너가 이거 해, 이거 하면서 우리가 다 짜가지고 딱 뿌리는 게 아니라 그 학년 안에서 할 수 있는 상황과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을 컨택하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그들이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것들로 보자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의 의견을 듣고 애들 보고 스스로 짜오라고 하고 하는 게 지금 사실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틀까지는 주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좀 자율성을 주자라는 거였고 그거의 바운더리는 한 달은 한 학년으로 이제 바운더리를 좀 정해줘야 그래도 조금 뭔가 책임감 있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거였고 이게 만약에 3월이 되고 오픈이 됐어요. 오픈이 되고도
사실 소그룹을 못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진짜 우리가 백신을 다 예방으로 맞지 않는 이상은 막 소그룹을 막 할 수 있는 1단계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올지는 솔직히 몰라요. 근데 그거를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번 1년만은 한번 그냥 그거를 다 지워버리고 한번 그냥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색을 해서 제시를 해보면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예배 섬김이 하는 것 자체도 오프라인으로 그대로 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대로 가도 할 수 있는 거여서 지금 사실 성가대도 지금 되게 고민이고 찬양팀도 되게 고민이거든요. 이제 어쨌든 뭐 연습을 못 하니까 다 이제 노래하는 거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여서 이건 좀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냥 제가 이번에 그래서 선생님 이름 해가지고 쭉 1년치를 짤까 하다가 그걸 안 했던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아니면 3학년이 한번 1월 달에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쨌든 애들도 제가 접촉을 좀 그래도 많이 했던 애들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이 1월에 맞는 구색들도 조금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1월을 예비 삼아서 3학년이 한번 해보고 그거 가지고 좀 피드백을 하면서 가면은 어떨까요? 그거는 괜찮으실까요? 네, 좋네요. 그러니까 시범 운영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월에. 네네네네. 그래서 뭐 제 생각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합시다는 아니었어요.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모이는데 애들 보고 짜오라고 하는 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예 안 돼서 고3들도 사실은 너 이거 해줘, 너 이거 해줘, 너 이거 해줘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본인들이 또 스스로 해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의 그것들을 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3학년으로 제가 해가지고 규영쌤이랑 얘기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네. 그리고 교육은 일단은 다른 거는 없고요. 1, 2월 달에는 큐티 책 전달하고 큐티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달부터는 저희가 신청을 받으려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도 삭감돼서 계속해서 그냥 무료로 큐티 책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1, 2월 달까지는 저희가 선물로 주고 3월부터는 1년 정기 구독하면은 2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서에서 한 4,000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2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 걸로 하려고 하니까 1, 2월 달에 그래서 조금 이게 잘 정착이 돼야 3월부터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생길 것 같고 혹시 가정 형편이 좀 어렵거나 혼자 다니는 아이들이 누구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미리 파악을 해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거는 교회에서 좀 지원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관련 사항은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책들이랑 단계나 아니면은 그 아이들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하나의 표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이 친구한테는 이런 게 맞겠다 체크를 해서 아예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약속을 정하는 거기는 한데 이게 온라인 상황 때 교사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게 조금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전에 하게 되면 사실 주일날 이제 선생님들 뭐 예배 어른 예배도 드려야 되고 애들 있으시면 애들 예배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모임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이거를 언제 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1년을 좀 시작하면서 아예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시 뭐 온라인 됐든 오프라인 됐든 어느 상황이 됐든 샘터장 모임은 언제 합니다. 이게 조금 명확하게 공지가 돼 있어야 서로 시간도 좀 빼고
그거에 맞게 좀 방법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일 때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예배 전에 좀 힘드셨죠? 아니 어떠셨어요? 근데 그냥 해던 식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목사님. 줌으로? 네, 어차피 그 시간에는 들어와야 되는 거고 센터장이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 시간을 또 앞뒤로 당기는 것도 그 시간밖에 사실 없어요. 10시, 11시에 끝난다 그러면 그 네. 시간밖에는 시간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영화부 때문에는 더 일찍 하려면 또 일찍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데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요즘 다 라이브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거의 막 애들이랑 하고 근데 마무리하고. 영화부는 짧아요. 아 짧아요? 예, 영화부는 짧고 라이브로도 안 하고 네. 한 15분이면 끝나거든요. 영화 브레이크는. 네네네. 네. 10시에 시작하면 20분 전에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데가 유치부? 유치부도 유치부. 똑같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같이 하니까 거기도 문제가 없고 라이브를 안 하니까. 지금 그 우리 예배 뭐 유년부 10시 예배 끝나면 한다라는 거를 그냥 공식 어째 온오프라인에 똑같이 시간을 잡으면 그 시간에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줌이면 줌 시간 들어가면 되고 오프라인은 그때 또 만나면 되고. 그쵸. 근데 이제 어른 예배가 찬양까지 하면은 좀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찬양이 정각의 예배가 시작인데 이제 정각의 찬양이 시작이잖아요. 온라인은. 그래서 한 10분, 20분 차이가 나더라고요. 길면 진짜 20분까지 차이가 나는 게 앞에 찬양을 원래는 예배 전 찬양이어가지고 정각 전에 했었는데 온라인은 딱 정각부터 그 찬양이 시작되니까 이게 약간 시간 텀이 있어서 그래도 그냥 그때 하는 게 제일 낫겠죠? 정황에서 15분에 딱 정하면 안 될까요? 11시 15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5분. 온오프 다. 네. 그러면 온오프 다 그냥 11시 15분으로. 네. 네, 그렇게 정해 놓고요. 네네. 혹시라도 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을 때는 미리 네. 공지를 카톡으로 해주면 네.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프라인 때 어디로 사무실을 옮겼나요, 목사님? 아직은 공사 시작은 안 돼서 음. 안 됐고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럼 우리가 여정에 방안은 지하 방안은 2개예요. 예, 네, 방안은 2개인데 첫 번째는 3층에 초등부 교사실 그냥 같이 쓰는 거랑요. 두 번째는 탁구장 쪽을 이 파티션을 넣어서 한 3분의 1 정도 자르면 지금 고등부실 정도 크기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타일로 다 세봤는데 똑같아요. 거의 3분의 1 그 완전 그 벽 쪽으로 해가지고 딱 자르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하 1층이죠. 그래서 어떤 게 좋으세요? 전체적으로 청년부 선생님들도 이렇게 뭐 엔지니어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제 생각 같은 경우는 3층이 더 네. 그 선생님들이 이동하고 예배 준비하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3층은. 근데 3층에 거기가 다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이게 좋은데 모르지만. 장이 안 들어가잖아요. 장. 장은 조금 밖에 네. 빼놓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그게 통로 쪽에. 가능하다면 3층이 좋을 것 같아요. 3층이요? 네. 동선이 짧아야 준비하는 시간도 짧고 네.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어른 예배 드리고도 바로 내려오면 되는 거죠. 한층 내려오면 되는 네,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층을 한번 얘기를 해서 그 안쪽을 좀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짐 정리하니까 캐비넷 2개에 다 놓겠더라고요. 깔끔해졌어요, 아주. 네. 그러면 이거는 교회 측과 네. 얘기해서 결정 나시면 네. 3층으로 1순위를 하시고 안 되면 지하로 내려가는 걸로 하시죠. 교회 측은 3층이 훨씬 좋죠. 왜냐하면 밑에 파티션 공사를 안 해도 돼서 네, 사실 3층이 훨씬 더 재정적으로는 훨씬 더 세이브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셔요, 목사님. 네, 그러면 한번 좀 초등부한테 얘기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럼. 네. 네네.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학년별 모임을 아니면은 좀 이게 이제 샘터장 모임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아니면 학년별 모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이런 건 어떠세요? 그때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 거긴 했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가 다 모이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학년별로 이렇게 좀 모여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눌 것들을 좀 더 깊이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 고1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14분 정도 돼요. 아 네네. 이 15사람의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1학년만 예를 든다면 정기적 모임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면은 그 예배 전에 샘터장 모임을 하는 거를 네. 뭐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격주로 한 번씩 모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마지막 주에는 학년별 모임을 그냥 아예 그냥 교사 회의 시간에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어떨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교사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가 뭐 변동사항은 없나요? 똑같이 진행이 될 건가요? 지금처럼 계속 내용 전달이라든가 네. 방식은. 일단은 뭐 네. 그 부분은 한번 좀 다시 이야기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사 회의에 다 모여서 하는 거에 가장 중점적이 되는 부분이 뭔지를 좀 정해서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광고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막 다 모일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에 그 광고가 중점이라고 한다면 근데 네. 뭐 함께 모여서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중점이라고 한다면 다 모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네. 뭐 마지막 주만 학년별로 하든지 좀 그거를 좀 더 정확히 정해 주시면 뭐 예전에는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네네.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들어가서. 네.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단순히 전달 사항이라고 한다면 지도부 전달하고 학년별로 따로 전달해서 뭐 매주 학년별 모임을 갖든 이것도 거기에 이제 부장님이나 부관님이나 목사님께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방법도 생각해 주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전체 교사 모임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만약 1학년은 만약에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그냥 예배당 가서 모임하고 싶거든요. 애들 오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가서 네. 자유롭게 얘기하고 오늘 바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하고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도 솔직히 좀 선생님들이 한 10분 정도는 10분 15분 먼저 가 있어야지 그래도 그 또 일찍 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던가 하고 그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면 거의 11시 거의 12시 막딱 들어서 올라가니까 그럼 또 가는 시간에 또 흘린 애들도 있고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저 우선 예전 교사회를 3층 복도에서 했어요. 예전에. 전 그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냥 복도에서 다 선생님 다 모여서 그냥 전달사항 하고 기도하고 바로 예배 투입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학년별 모임하기가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이니까 목사님 네. 사실은 학년별 모임도 되게 중요한데 네. 전체 고등부 모세가 모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단체로 모일 수 없으니까 학년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사실 그때도 앉아가지고 교사들끼리 자기 학년끼리밖에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냥 얼굴 보고 전체 교사들 인사하는 건데 네. 그 시간은 꼭 있어야 돼. 멤버십 때문이라도 그 시간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대형쌤처럼 저기 정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학년별끼리 모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앞에서 계속 이제 애들 안내를 서다 보니까 그냥 한 학년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올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들이. 네. 저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하고 뭐 대영이하고 이렇게 민규하고 이렇게 세 명인 게 아니라 뭐 첫째 주는 1학년 선생님들이 다 올라가서 애들을 환영해 준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어쨌든 근데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보는 대면은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또 다르게 작동해야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선생님들 좀 의견을 들었으니까 부장부감님이랑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선생님들은 뭐 학년별 모임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학년별 모임을 알아서 할 것이고 예,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대형이도 어떤 저기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3학년도 그렇고 이게 학년별 모임 특성상은 이제 또 선생님들이 알아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학년의 특성상 맞춰서 뭐 자주 모일 수도 있고 학년별 모임을 할 때 뭐 정기적으로 못 박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 그 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은 이 교사회 시간 빼고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딱 그렇게 하는 것보단요. 네네네. 정해놓은 것보다는 근데 어쨌든 교사회의는 전체적으로 얼굴 보면서 오프라인 때는 그렇게 단체로 하고 마지막 제출은 대형이처럼 이게 선생님들 미리 올라가거나 뭐 몇째 주에는 그냥 3층에서 우리 근데 3층이 저희 올라가게 되면 사실 요거는 되게 쉬워져요. 목사님. 우리 올라갔다 내려가느라고 시간을 많이 걸렸는데 만약에 3층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3층으로 간다 그러면 네. 시간이 훨씬 줄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되게 그 공간이랑 이런 것도. 최대한 제가 한번 성가대랑도 얘기해서 아니면은 그 방에 있는 그 초등부도 한번 정리해달라고 해서 캐비넷이랑 다 빼면 그래도 조금 더 넓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최대한 그 자리 확보는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좀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예 왜냐면 그냥 그냥 수다를 떨더라도 뭐 나댄다가 없어서 근데 뭔가 조금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다음 달에 좀 준비를 하는 그 시간을 조금은 빼놓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어떠세요? 이거는 좀 시간을 정해서 해도 될까요? 네, 원래 둘째 주인가 셋째 주 오후 예배 끝나고 하긴 했었거든요. 원래는. 아, 네네네. 네.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대형쌤? 네. 다음 달 사역 때문에 다음 달 계획 같은 걸 미리 짜놔야 되기 때문에 네. 2주차 때 지금도 만약에 모일까요? 지금처럼? 이전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4주차 때 모인 적도 있었고 근데 4주차 되면 원래가 있어서 3주차로 옮겼고 약간 이게 땡기거든요. 왜 다음 달 목사님의 사역이랑 저희 계획을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기 잡았는데 2주나 3주차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사실 지도부회 때 계획을 짠다기보다 목사님이 짜놓은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시킬 점들을 저희가 보완되거나 뺄 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선은 근데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되고 이제 목사님이 이때는 뭐를 필요로 하고 뭘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을 내는 것보다 주어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필요할 때는 이거보다 이게 좀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게 그게 참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짜는 대로 안 되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 졸업 예배랑 그 전 예배랑 그거부터 완전 지금 꼬여가지고 제가 원래는 그 2주간을 전체 계획을 좀 잡고 다 정리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탁 들어와 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교육자가 조금 다 이렇게 전체적인 걸 정리를 해서 주는 것도 맞기는 한데 제가 그냥 내년에는 조금 부탁드리고 싶었던 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이 변동되는 것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획을 짜는 목사님 제 네. 생각인데 네네네. 오늘 회의하는 것도 어제 네. 결정돼서 오늘 된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그 지도부 방에 계신 분들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하루 이틀 전에만 네네네네. 정해지면 언제든지 네. 다 응할 수 있고 시간들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네네. 대형쌤이 이제 수업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대형쌤 스케줄을 어느 정도 좀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네.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대형 선생님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저녁 시간에 만날 수도 있고 줌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언제든지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필요에 의하면 언제라도 모일 수 있는 게 우리 지도부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월별 2주차 예배 후 시간으로 정할까요? 죄송한데 저희 네. 안수 집사회가 아, 그때 있나요? 2주차? 예, 이때 있어요. 그래서 네. 3주차? 매주 저희가 안수 집사회를 빠질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쵸. 네. 3주차는 또 남전도회가 있고요. 지도부 회의를 네. 네. 줌으로 하면 네. 네. 꼭 주일일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요. 예. 줌으로 해서 그러면 네. 주일이 아닌 날을 하루는 전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래야지 계속 매번 시간 조율하는 것보다 대형 선생님이 언제가 좋으세요? 제가 대형 문제죠. 선생님 시간에 우리가 맞출게. 저도 지금 다른 학원을 또 그래요? 네, 왜냐면 대형생 같은 경우도 이제 애들 개학하고 나면 또 스케줄이 틀어진단 바빠지죠. 말이에요. 예. 네. 또 방학이면 또 달라져서 지금은요,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공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시간 정하는 경우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주임이긴 하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희는 2시 예배가 에아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아, 맞네, 맞네. 예. 맞아요. 여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톤 터치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 시간이. 주일 저녁 안 될까요? 좋습니다. 주일 저녁. 제일 좋습니다. 주일 저녁 어차피 수업 근데 없으니까 목사님이 시간이 피곤하시죠? 힘드세요. 피곤하시죠? 아예 늦게 9시 막 이렇게 이때 할까요? 아, 주일 아야. 저녁에 대형 선생님 수업 없죠? 네. 그러니까요. 희경 선생님 주일 저녁 괜찮으세요? 저는 주일 전에 괜찮은데 이제 에아드 모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거고 만약에 오프라인 그건 제가 알아서 유동성 있게 할게요. 만약에 못 나간다 그러면은 뭐 주관장을 보낼 수도 있고. 네네. 일단 온라인 시에는 주일 저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목사님 안 네. 피곤하신가요? 목사님 안 피곤하실까요? 아, 뭐 한 달에 한 번은 괜찮아요. 아니야 목사님 월요일 쉬셔. 우리가 피곤해. 부장 집사님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네. 만사 오케이입니다, 지금. 네. 월 2주차 주일 저녁 몇 시로 네. 할까요? 네. 하고 네, 이제 좋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8시? 일이 있거나 급하신 일이 있으면 네. 그냥 수시로 미리 공지해 주시면 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될 것 같고 1월은 그래서 방금 다 말씀드렸던 거랑 세미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노회 교사 세미나는 17, 18, 19 3일인데 다 주일 그 저녁에 온라인으로 하는 거여서 가 있죠. 네,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 세미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5일 주간에 이거는 아예 일주일 동안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편한 시간에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다양한 강의들을 지금 생각으로는 뭐 몇 개의 강의를 쭉 해놓고 텍 2, 뭐 텍 3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교사랑 부모랑 공통으로 들어야 되는 뭐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도 해서 이것도 온라인으로 그냥 진행을 할 거여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서 하여튼 세미나 2개 있는 거는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포스터 나오면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학년별로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다 나눴던 것 같은데 네. 뭐 더 정리돼야 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오늘 나눴던 거 목사님께서 예. 지금 여기 지금 정리하신 것처럼 정리해 주셔가지고 저희 네. 톡방에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보고서 스케줄 맞추도록 할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인데 네네. 1학년 이제 부모님들이랑 몇 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네. 애들 정보 때문에. 근데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이제 교회 내 이너서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계속 오래 다녔던 친구들, 음. 초, 중, 고 계속 있었던 친구들 사이에 음. 새로 영입해온 애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음.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디건 초등부도 그렇고 중등부도 그렇고 고등부도 그렇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건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저희가 좀 한번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뭘 함에 있어서 어쨌든 뭘 어떤 걸 시키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2학년 단체 카톡방에 2학년 전체가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네네. 거긴 빠진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인 애들은 거기에 모일 만한 애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조금은 지도부나 주임 선생님들이 조금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었냐면 아이가 적용을 못하니까 교회를 나가기 싫다. 1년 2년 다녀봤는데 힘들다. 금강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괜찮은데 금강교회는 싫다. 이런 피드백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 아이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다수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런 아이들을 품어야 되는데 저희 어렸을 때처럼 교사건 엄마 아빠건 너희가 다른 애들을 품어야 되라고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은 너랑 사이 안 좋으면 그냥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세상이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TV에서도 그렇고. 근데 교회에 와서도 그 이너서클이 너무나 단단해서 이게 뭐 ACS가 됐건 혹은 임원단이 됐건 혹은 엄마 아빠가 중직에 있고 전도회를 열심히 해서 잘 모이는 애들이 됐건 간에 그 이너서클이 너무 단단한 거를 선생님들마저도 간과해 버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부분 같아서 그거를 조금 지도부 주임 선생님들이 조금 더 넓은 눈으로 좀 캐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아니 어쨌든 2학년 지금 같은 그 한 친구를 엮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한 명이 애가 있는데 중등 때 적응 못해서 그런데 이제 고등부 올라오면은 같은 학교 된 친구도 있고 뭐 선배도 있고 했다고 해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한번 그 아이한테 노력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다른 학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품는 게 어쨌든 교회가 할 일이니까 잘하건 못하건 그 아이들이 신앙이 높건 낮건 뭐 성격이 지랄 맞건 아니건 떠나서 선생님들이라도 좀 이제 그런 아이들 더 케어할 수 있는 게 좀 담임 선생님이건 주임 선생님이건 지도부 부장부관님이건 목사님이건 조금 더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까 통화를 하고. 네. 저희도 1학년도 올해 사실 들어올 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대면에 저희는 제가 주임 맡았던 학년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모임을 했고 그 모임 할 때마다 그런 부분, 왕따 부분이나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매일 짚고 넘어갔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근데 이게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교회 내에서 니네 이런 거 안 돼. 앞으로 니네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건 성경적인 게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사실 성경 공부와 GBS와 맞춰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저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인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좀 선생님들이 챙기긴 했는데 사실 그런 문제, 왕따 문제도 좀 심각하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인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공유해서 그런 전체적인 애들을 그 학년마다 이렇게 좀 뭐랄까 뭐 2학년은 이게 중심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거는 2학년 내에서는 하면 안 돼. 2학년 앞으로 어떻게 갈 거야. 이런 것들은 사실 전체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적응 못하는 거는 뭐 개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 왕따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애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그런 것도 있나요? 그게 네.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네들이 왕따를 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사실 당하는 사람만 되게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생님들이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게 와서 바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대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어울리다 보면 체킹이 되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 선생님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애들이 보면 이제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 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뭐, 대놓고 왕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친했던 애들은 원래 그게 좋으니까 음. 새로운 애들이 온다 하더라도 낄 틈이 없는 거죠. 낄 틈이 그렇죠. 없으니까 얘네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낄 틈이 없으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낄 틈이 없으니까 쟤네는 다 아는 얘기인데 나는 모르는 얘기고, 그러면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소외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주임 선생님이 먼저 만나보건,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 전달을 해서 그게 좀 유기적으로 해서 그 아이들한테 또 다른 그 이너서클 안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또 챙길 수 있는 역량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 아이들도. 애들한테 네. SOS를 치거나 애들이 제일 정확하고 그 소그룹에 리더격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건 안 되니까 네가 좀 챙겨줄래라고 부탁을 하면 그게 이제 먹히는 학년이 있고 먹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는 보니까 잘 챙기는 것 같대라고 그 리더 그룹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붙여주거나 이제 선생님들 이제 좀 관찰을 좀 해야죠. 이경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생님이 뭐 애들한테 쉽게 말 하지 말아야 할 거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또 교육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의문은 고등부에 있으면서 선생님들 조직이 너무 촘촘하고 반대로 학생들 조직은 내가 못 보는 건지 없는 건지,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자기의 조직이 있잖아요. 회장이 되든 뭐가 되든 학생 조직이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가 애들을 생각하지만 반대로 학생들도 애들을 챙기려고 하고 고등부를 키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꼭 선생님들 촘촘히 막 팍팍 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학생부나 이렇게 청년들을 겪다 보면은 결국 영향을 친구나 선배한테 더 받거든요. 선생님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청년부 때나 어떤 때는 그 고등부 때는 선생님이 왜 저기 와가지고 참견하지 이런 느낌을 받는 때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유치부는 아니잖아요. 유치부들은 선생님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반대로 고등부들은 선생님보다 쉽게 말하면 선생님보다 더 앞서가고 선생님보다도 더 많은 걸 알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너무 선생님들이 촘촘하고 학생들의 조직은 제가 못 보는 것도 있지만은 별로 그런 조직들이 그런 걸 키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런 것도 반대로 희경 선생님 말대로 이게 막 왕따 당한 애들은 그러지 않으란다는 그런 걸 심어주는 건 좋지만 반대로 애들이 그걸 보고 빨리 그것도 자기 그 조직에 품고 그런 것들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애들이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금강교의 그 조직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그 학생 중심의 조직이 많이 없어졌고 요즘 들어서는 옛날보다 더 심할 정도로 교사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좀 우리의 열정이 오히려 애들을 쉽게 말하면 저학년 쪽에 유치부나 뭐 초등부나 뭐 이렇게 유년부 쪽의 그 조직 그런 스타일이 과연 진짜 청소년들한테 이게 맞는 교육 조직인가, 저는 좀 의문이 참 많이. 다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교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 되게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부장님이 보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능력이라든가 활동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지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끼리 뭐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한다는 건 그냥 교사들만의 문제인 거고, 아이들이 모이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교사들이 너무 많은 간섭을 해서 아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보이는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잘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찬양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잘하고 굉장히 세련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학생들이 예를 들면요, 이건 하나 예에 불과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학생이 나서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학생부 조직도 보면은 임원 조직 정도에 머무르는 것 같기도 하고, 신방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임원들이 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신방도 한다는 애들이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되면은 반대로 교사들은 그 GBS 시간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도 전하면서 아까 희경 선생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큰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든지 그런 정도를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 수 있으면은 결국은 전도도 아이들이 하는 거고 영향력도 사실은 선생님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또 친구 보고 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좀 부족하죠. 네. 제 여기까지입니다. 예.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이게 참 제 숙제이기도 했어요. 그 임역원들이랑도 사실은 연락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초반에 모여서 임역원 애들한테 전체 학년에서 학년 정해서 반별로 다 뿌렸어요. 그래서 진짜 놀라운 거는 안 하는 애들은 아예 안 했고요. 하는 애들은 아직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온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3반 정도씩 맡아서 했었는데 그런 애들한테 연락 다 돌리고 있고 뭐 있으면은 카톡으로 다 뿌리고 있고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조금 뭉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도 좀 이제 시대적인 그걸 되게 많이 느끼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자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100% 그거를 뭐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이제 사실은 제자 훈련했던 그 애들이 거의 다 임원도 했었고 중등부 때 임원도 했었고 뭐 이제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했던 임원 애들이랑 얘기들을 쭉 해보면서 분명히 좋았던 점도 많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너무 좋고 너무 맞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백업들이 좀 없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교육을 하면서 자치성을 줘야지 무조건 자치성을 주면 애들이 방향을 아예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이 교육만 너무 또 강조하고 선생님들이 기존에 있던 것만 하다 보면은 애들의 자치성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숙제인 것 같아요. 그냥 고등부 안에 숙제긴 숙제인데 제가 이렇게 쭉 겪어다 보니까요. 네. 그거를 잘하는 학년이 있어요. 네. 그걸 잘하는 학년은 그걸 밀어주면 돼요, 사실은. 네네. 선생님이 할 일 없어요. 그런 걸 원하는 학년은 밀어주면 되고 그걸 못하는 학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서포를 뒤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학년을 봤을 때 얘네가 이걸 잘할 것 같다는 밀어주고 근데 저희는 대형쌤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시켜요. 사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들이 니네 예배 준비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니네들이 원하면 해라. 사실 재작년에 졸업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야 졸업 예배 준비해 니네들이. 근데 니네들이 예배는 니네들이 드리는 건데 니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선생님이 도와줄 거 없어.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졸업 예배 없는 거로 할 거야. 니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지네들이 알아서 준비하겠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시켜주고 서포시켜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대로 그 학년 특유성을 봐야 돼요. 그렇다고 못하는 애들을 가지고 막 너네 이거 꼭 해야 돼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부담이 너무 많고 애들 자체도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이 학교에서 공부해서 스트레스 받는 애들 자체들 주일날까지 와가지고 그걸로 막 자치활동으로 스트레스 받게 한다.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오게 되면 교회는 즐겁고 예배드리는 장소야 되는데 뭔가 계속 액션을 취하고 이러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학년 특유성을 잘 살펴서 그 학년이 되게 활동적이다 그러면 맡길 수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좀 활동성 있는 것들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배려를 해서 좀 성장하는 방향을 틀던가 그건 이제 학년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은 계속 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맞아요. 왜냐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애들이요. 뭔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그게 귀찮아요. 되게 뭐 하면 선생님 그냥 이거 써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이러고 옛날 우리 자치회 활동했던 것처럼 뭐
정말 뭐 문학의 밤을 우리가 스스로 뭘 한다던가 뭘 구상한다던가 이 자체를 애들이 되게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 예,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얘기. 네. 첨언하자면 교회에서만 그래요. 그게 더 왜냐면 고등부 되면은 학교에서 네. 자치 동아리도 만들고 뭘 다 해요. 왜냐면 학종에 들어가거든. 자기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적극적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학교에서는 자기가 자치 동아리를 2개, 3개 만들어서 아이들을 영입하고 강사를 모으고 해요. 교회에서는 안 해요. 이게 제일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고3 최원영 같은 경우 학교에서는 학생회장도 해요. 교회에서는 기도도 안 해요. 이런 거죠. 이거는 뭐 교사가 그런 것도 있고 세대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는 교회에서 하는 게 그 아이들한테 인생에 어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대학 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소용이 없을 수 있는데 그걸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기뻐 보이고 너무나 즐거워해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배워서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 차량단을 청년들이라고 학생들이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선생님들이 다 한 번 정도는 정말 진호 쌤이 하시는 것처럼 특송을 선생님이 다 해보신 성가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부장님의 얘기가 조금 좀 반대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즐거이 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본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본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부모님은 신앙적으로 집에서 케어해 준 게 본이 되겠지만 부모님께서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하고 어떻게 즐거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롤모델링을 해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있게끔 하는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 아이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처럼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와는 좀 성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 더 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자기들이 필요하게끔 해주는 거를 선생님들이 어떤 뭔가를 제시해 줄 건 필요한 것 같아요. 부장님 말대로 아이들이 하게끔 하는 게 선생님들이 뭘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뭘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던지는 걸 선생님들이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이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우리 때는 야 회장도 하고 다 했어 이거는 아이들한테 의미가 없는 말이고 현재 내가 40 먹은 이 아저씨가 그 아이들 앞에서 뭘 하는 것 혹은 뭐 20대 청년 형아들이 뭘 하는 것이 그 아이들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여야지 그 아이들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런 걸 좀 못한다고 봐요. 그걸 해야지 아이들이 그걸 보고라도 배울 수 있다고 봐요. 그 아이들이 가진 능력을 좀 교회에서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억지로 뭘 해라는 거는 분명 저도 잘못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다시 제가 생각해 보면 그냥 예배인 것 같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메시지나 말씀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박히냐에 따라서 아까 대영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세상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 너희가 예배를 섬기는 게 중요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뭐 하나 하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엄청 중요한 거야라는 인식이 되면 아마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안내도 서고 누군가를 섬길 텐데 지금은 아직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성장해 나가는 시기에 사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그래서 중고등부가 되게 중요한 게 가치관의 변화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지식적인 걸 알았다면 이제 정말 삶으로 부딪히면서 세상에 내몰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이 사실 그거고 그래서 선생님들 공동체를 보면서 아이들이 아, 신앙의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구나. 선생님들이 이런 걸 우리한테 많이 보여주는구나. 많이 섬기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애들이 많이 변화되고 또 그런 공동체의 중요성,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제 목사님이 1년 동안 이제 아이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목사님이 하시겠지만 그걸 저희가 또 잘 전달받아서 아이들한테 센터 교육을 하고 또 신방을 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거.
그게 되면 뭐 억지로 저희들이 시키지 않아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님이 이제 부장 집사님이나 부감 집사님이나 고등부가 어떻게 해왔는지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대면일 때는 뭔가 학년별로 뭐 헌신 예배도 드리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뭐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따로 드렸기 때문에 헌신 예배 때 자기네끼리 자체적으로 나와서 뭐 기도도 하고 뭐 드라마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런 것들 사실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온라인이 너무 많이 전환이 돼서 그런 걸 못 하긴 했는데 이제 조금씩 풀려 나가면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예배 섬김이라도 좀 참여를 시키려고 했던 것도 여기에 하나의 포인트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딱 진짜 그 양쪽의 이야기들이 같이 진짜 잘 접목돼서 이렇게 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분명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좀 뭔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뭐 네, 상황들도 참 어렵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또 그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에 자체에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저는 잘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냥 뭐 끝맺음을 하면서 결국에는 관계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애들이랑 관계가 되면은 그 친구들이 끌려오는데 뭐 자체적인 활동을 권면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관계가 안 돼 버리는 순간은 뭐 제시를 하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더 많이 만나려고 하거든요. 더 많이 만나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그 확실히 만나다 보면 이 아이에게 딱 필요하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발견하면 이제 그것들을 관계를 통해서 건면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아이들을 제가 가장 하려고 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가정에 초대해서 그런 애들 비슷한 성향들을 묶어 주는 거. 예.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묶어서 그룹이 만들어지면 그 그룹으로 어떤 게 하나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번에 임용원들이 진짜 힘들었던 게 완전히 딱 세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는 애, 안 하려는 애, 그리고 아예 관심 없는 애들. 그러니까 비신자 가정들은 아예 안 오게 되고 안 오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버리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룹은 정해져 있어요. 자치 활동을 하라고 입력원들은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끼리 대화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있는 애들을 없는 셈 치고 하는 애들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진짜 관계가 1 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임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실 저는 그래서 계속 부장부감님한테도 계속 자꾸 얘기를 했던 게 어떻게든 저희가 아이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 그냥 짧게라도 신방을 가든 뭘 하든 이게 그 접촉점이 없으면은 이게 같이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아예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 부분들을 일단은 1 월에는 진짜 신방 아까 말했던 이 핵심은 신방. 이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하나둘씩 해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서 같이 또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는 또 전체가 또 주임 선생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게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같이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뭐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대영쌤 이제 수업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아기 데리러 가야 됩니다. 아니 네. 그 지금 부장님이나 부감님 오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얘기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네. 죄송한데 올해는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고등부에 저희가 좀 집중을 좀 하고 싶었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랬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도 알게 되고 선생님들에 대한 뭐 다는 모르겠지만 성향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하게 또 은혜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대영 쌤이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저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게 해주시는 동안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우리 부장 부감님, 우리 주임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사랑을 힘입어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도 흘리지 않고 그 한 영혼이 홀로 있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이들이 가진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저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